안녕하세요. 용인 아저씨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선상 한치 낚시의 모든 것의 본편에 앞서 선상 한치 낚시 전용 애기인 이카메탈과 이카스키테의 올바른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울러 조과를 업 할 수 있는 한치 낚시용 채빗줄과 그 운영법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겪었던 좌충우돌을 깔끔히 정리하여 한치낚시 고수가 되기 위한 액기스만 추려 말씀드리려 하니 본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곧 공개될 선상 한치낚시의 모든 것의 본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치낚시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카메탈과 이카스키테. 한치낚시에 사용되는 애기는 명칭도 남다릅니다. 봉돌에 해당하는 것을 이카메탈 또는 메탈리스트라 부르고, 채빗줄의 각 단에 연결하는 애기를 이카스키테라고 부릅니다. 일본어 이카는 오징어를 뜻하며 스키테라는 단어는 좋아하다, 사랑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오징어가 사랑하는 애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명칭에 깊은 뜻을 두기보다는 한치 낚시를 이카메탈 게임이라 부르고 한치 전용 애기를 이카스키테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애기 말고 수테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한치 전용 애기입니다. 머리 부분에 무게추가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카메탈입니다. 무게와 색상, 모양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조류가 약할 때는 무게가 가벼운 것을, 조류가 강할 때는 무게가 무거운 것을 사용하라 라고 하며, 수심층에 따라서도 무게를 달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고수분들이 계시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바다에서, 그것도 크루시오 난류가 흐르는 해협에서 조류가 강하다? 약하다? 먼바다인데 말이죠. 물론 조류가 약하고 강한 날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필드에서는 적절치 못한 팩트입니다. 실제 낚시에서는 수심층에 따라 무게를 달리 사용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무게를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배에 탄 조사님들 모두가 동일한 무게의 이카메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가벼운 무게의 이카메탈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한 기억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100g 또는 115g 그리고 120g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한 배에서 조사님마다 무게를 달리 사용하면 옆 사람과의 채비꼬임이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도를 잘 느끼려고 혼자서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시면 금방 들통납니다. 120g을 사용하더라도 입질을 느끼거나 랜딩 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한치낚시 초창기에 출시된 여러가지 색상의 이카메탈입니다. 색상별로 무게는 45g에서 100g까지 출시되었는데, 무게별로 다 구입하려면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초창기 저는 뭣도 모르고 45g, 60g, 80g까지 구입했었습니다. 요즘도 어떤 쇼핑몰에서는 45g, 60g, 80g을 50%씩이나 할인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팔고 있던데요. 한치낚시 두서너 번 출조하셨다면 아마 이런 무게는 앞으로 구입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막 입문을 준비 중인 분들은 선사 쪽에 출조 당일 사용할 무게를 물어보신 후 그 무게의 두세 가지 색상 정도의 이카메탈을 구입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선호되는 색상은 다양한데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카메탈의 색상 선택은 당일 잘 잡는 분이 사용하는 이카메탈 색상과 동일한 것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몇 가지 정도는 준비하고 출조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상은 수박과 노랑 땡땡이 정도입니다. 이카스키테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도 한치 출조에서 왕눈이 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요. 물론
한치 집어에 성공하여 활성도가 매우 높을 때는 왕눈이 애기에도 반응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한치 출조를 하신다면 한치 전용 애기인 이카스키테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아무튼 효과는 왕눈이 애기보다 몇 곱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한치 전용 애기인 이카스키테 스테입니다. 야광 백폭죽, 야광 자폭죽, 야광 백구슬, 야광 적구슬. 이 타입은 금린에서 새롭게 출시된 스테인데 머리 부분에 반짝이를 단 야광 적구슬입니다. 야광 홍수박, 야광 밤수박, 야광 청홍구슬, 야광 백일옥, 야광 은하수, 야광 빙수, 야광 옥수수, 야광 목단화 등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스테는 일단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야광이어야만 합니다. 갈치나 한치 낚싯배에는 저녁이 되면 엄청난 밝기의 집어등이 켜집니다. 집어등 바로 밑에서 낚시를 하면 피부가 타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조도가 엄청납니다. 한치 낚시는 수심층이 15에서 30m 전후이기 때문에 집어등 불빛이 물속까지 들어갑니다. 한치가 색상을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물속에서 뭔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먹이로 생각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를 사용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스테의 자세에 있습니다. 한치낚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수직으로 서 있는 이카메탈에 한치가 자주 낚여 올라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한치의 먹이 사냥 습성은 밑에서 위를 보면서 먹이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류에 따라 스테가 수평 자세를 유지할 때가 있긴 하지만 스테이 시간을 주면 훅 부위가 무거워 수직으로 서게 됩니다. 이때 한치가 공격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세로 자리 잡은 오모리 리그의 경우엔 채빗줄을 멀리 캐스팅하여 합공치포를 장착한 삼봉애기가 큰 포물선을 그리며 폴링하는데 이때 한치가 덥석 입질을 하고요. 활성도가 엄청 높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오징어용 수평애기에 대박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보듯이 반드시 침이 아래로 향하는 수직 기립 자세에서만 한치의 입질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오모리 리그는 거치법이나 액션법이 효과 없을 때 멀리 있는 한치를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기존 두 방법보다 조가가 좋을 때가 많으니 반드시 오모리 리그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6월 25일 뉴스타 피싱 선단의 하랑호를 타고 한치 출조에 나서 시마노 스파자라이트 35리터짜리 쿨러를 가득 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의 60%에 해당하는 마리수를 이 수평애기 하나로 잡았으며 총 4개를 챙겨갔는데 옆에 있던 여자 조사님과 함께 갔던 제 지기한테 각각 하나씩 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수평애기가 첼리온에서 출시된 수평애기 평정의 5번 화이트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치 지브에 성공하여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 가까이까지 화장실 갈 틈도 없었고 개수기 카운트할 시간도 없이 너나 타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일 그 포인트에서 오모리 리그든 수평애기든 스테든 한치 입맛에 어느 타입이 맞는 건지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게 한치낚시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출조한 조사님 모두가 일정한 수심층에서 한치 집어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당일 배 전체의 조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이 경우는 선장님이 한치 어군을 찾아낸 경우에만 해당되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군을 찾지 못한다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니 잡히지 않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한치 낚시의 묘미입니다. 추가로 소개드릴 애기는 금린에서 새롭게 출시된 타미 멀티 애기입니다.
무늬오징어용 애기 형상과 많이 닮았는데 한치와 갑오징어용입니다. 금린 핵심 관계자의 말씀을 빌리면 올해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에서 효과가 아주 좋았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치낚시 출조에서도 거치용과 오모리 리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무늬오징어를 비롯한 두 종류와 물고기 모두를 함께 노리는 새로운 개념의 멀티애기입니다. 새우 모양의 생생한 바디 형상과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애기 내부에 장착된 홀로그램 리플렉터가 물속에서도 대상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다양한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훅은 일본산 훅으로 예리하고 강력한 훅입니다. 그리고 몸체에는 UV 코팅이 되어 있으며 눈알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축강 기능이 있습니다. 무늬오징어, 갑오징어, 한치 등의 두 종류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트래블 훅을 빼고 사용을 하면 되고, 물고기를 노릴 때는 간단히 고리에다가 트래블 훅을 장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모리 리그에 효과 좋다는 애기로 학꽁치포를 장착한 삼봉애기입니다. 오모리 리그를 하신다면 무조건 이 세트를 챙겨 가시는 게 기본입니다. 금린에서도 삼봉애기가 출시되었는데 전통적 효자인 요주리의 삼봉애기와 어떤 조가 차이를 보일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6월달에 있을 한치 출조에서 풀 영상으로 찍을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테스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빗줄 그리고 채빗줄의 운영법. 수심 측정용 배터리도 중요하고 한치낚시 전용 낚싯대도 중요하고 액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변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채빗줄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빗줄에는 절대 금속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원줄과 봉돌 그리고 애기 연결부에는 맨도레와 핀도레 또는 스냅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는 가급적 금속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애기의 액션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초창기 저 혼자 잘 잡겠다고 만들었던 자작 채빗줄입니다. T1000평에 기둥줄로 블랙 코팅 와이어 라인까지 사용했네요. 한치 낚시에서도 가끔씩 갈치와 삼치가 잡히곤 하는데 이들의 공격에 끊어지지 말라고 만든 게 바로 이 채빗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과는 거의 꽝 수준이었습니다. 남들 30마리에서 100마리 잡을 때 저는 고작 14마리를 잡았었는데 그것도 중간에 이 채빗줄을 교체하지 않았더라면 분명 꽝이었을 겁니다. 시작 후 2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입질도 없었거든요. 통상적으로 한치 낚시에서는 두 대의 낚싯대를 운용합니다. 하나는 거치용이고 하나는 액션용입니다. 거치용은 한치 낚싯대를 받침대에 거치하여 채빗줄을 폴링시켜 잡는 용도이고 액션용은 낚싯대를 팔과 손의 액션을 이용하여 잡는 방식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오모리 리그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치용의 경우에도 폴링 시켜놓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낚싯대를 높이 쳐드는 액션을 한 번씩 줘야 합니다. 또한 본 영상에서는 7단 또는 10단의 다단채비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50에서 60m 이상의 깊은 수심에 있는 한치를 잡는 용도이며 주로 완도 지역 등에서 사용되는 채빗줄이지만 흔히 사용되는 방식도 아닐 뿐더러 대박칠 확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거치용에 사용되는 기둥줄의 단수는 평균 3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채빗줄은 판매 채빗줄입니다. 가장 무난하며 안정적인 조과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채빗줄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다가 태클이 준비되면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3단이라 함은 1단에는 봉돌에 해당하는 이카메타를 장착합니다. 가지줄이 있는 2단과 3단에는 이카스키테를 장착합니다. 2단과 3단에는 애기 연결 시
10cm에서 30cm까지의 가짓줄을 사용해도 되고 직결로 연결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상 한치낚시는 그날그날의 바다 상황과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조가가 천차만별인데요. 당일 상황에 따른 채비와 애기를 한치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타입의 애기의 반응이 좋은지, 직결의 반응이 좋은지, 가짓줄 10cm의 반응이 좋은지, 아니면 오모리 리그의 반응이 좋은지 등등입니다. 거치용과 액션용 낚싯대의 곱해질 방법입니다. 오모리 리그에도 사용되는 액션법인데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법, 채빗줄을 수심층에 내린 후 만세를 부르듯 낚싯대를 위로 크게 들어 올립니다. 폴링할 때는 낚싯줄이 초리대를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빠르게 내리게 되면 이카메탈이나 이카스키테에 채빗줄이 가끔씩 꼬입니다. 다 내렸으면 5초에서 10초 전후의 스테이는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입질은 스테이 중에 발생하며 초리대가 살짝 휘기 시작하면 절대로 빠르고 강하게 챔질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위로 드는 동작의 챔질을 하면서 동시에 릴링합니다.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과 전체적으로는 동일한데 다른 점은 위로 크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2회로 나누어 합니다. 처음에는 중간쯤 들어 올리고 두 번째는 높게 들어 올리라는 거죠. 세 번째 방법, 수심층까지 채빗줄을 내린 뒤 초리대 끝을 마구마구 흔들어 줍니다. 흔드는 요령은 초리대 끝만 빠르게 흔들어 줍니다. 위 세 가지 방법 중 당일 입질에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작은 반드시 스테이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든 두 종류 낚시에서 그렇듯 선상 한치 낚시에서도 후킹 후 릴링 시에 라인의 텐션이 풀어지면 본의 아니게 방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릴링을 멈춤과 동시에 바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선상 한치 낚시는 절대 조급히 서둘게 되면 실패합니다. 서둘러 챔질을 하게 되면 초간만 잘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니 한치가 루어를 완전히 감싸는 정도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채빗줄 자작에 필요한 태클입니다. 원줄 연결부에는 직결로 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핀돌의 10호를 사용합니다. 이카메탈을 장착하는 1단에는 핀돌의 10호 또는 인터락 스냅돌의 10호를 사용하고 기둥줄은 카본 라인 4호에서 5호, 가짓줄은 카본 라인 3에서 4호를 사용합니다. 단을 만들 때에는 가급적 K무라 십자구슬을 사용하는데 십자구슬 고정을 위해 웨슬리브를 양쪽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매듭으로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십자구슬을 사용하는 채빗줄은 길든 짧든 무조건 가짓줄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직결 채빗줄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짓줄과 직결의 장단점 아시죠? 직결은 입질 시 반응이 바로 오지만 가짓줄은 한 템포 느립니다. 가짓줄은 애기의 액션이 자연스러운 반면 직결은 조금 초삭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낚싯대에 액션을 줄 때에도 가짓줄과 직결은 그 방법이 약간 다르며 스테이 시간도 달리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채빗줄에는 가짓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에는 길이가 조금 긴 여분의 가짓줄이 있는데 가짓줄 길이에 따라 조가의 차이가 나타날 경우 교체하시면 됩니다. 교체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짧은 것을 자릅니다. 길이가 긴 가짓줄을 십자구슬에 넣습니다. 십자구슬에 넣은 다음 끝부분을 긴 가짓줄을 십자구슬에 넣고 이렇게 끝부분을 매듭 지으면 끝입니다. 짧은 길이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K무라 십자구슬의 선택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이즈는 SS, S, M, L의 4가지 종류인데요. L 사이즈는 대구 또는 왕열기의 카드 채빗줄 자작 시 사용되며, M 사이즈는 한치나 갑오징어 또는 열기나 볼락의 카드 채빗줄 자작 시 사용되므로 M 사이즈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채빗줄 자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빗줄의 단차입니다. 일부 선사에서는 단차도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탐색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지 실제 조가에 결정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다음의 사항을 알고 수심층을 어디로 정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군이 형성되는 한치 무리의 높이는 활성도가 낮을 때는 3에서 5m 정도, 활성도가 높을 때는 10m 또는 최대 20m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장님이 얘기하는 수심층이 20m라고 하면 채빗줄을 신속히 내려 액션을 줍니다. 손목 스냅 정도의 흔들기만 해도 충분하며, 흔들고 난 다음 반드시 스테이 시간을 대략 10에서 15초 정도 줍니다. 그 정도면 한치 무리가 충분히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회를 했는데도 입질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수심층에서 조금 더 내려보든지 아니면 올려보든지 하는 변화를 주어 같은 패턴을 반복해야 합니다. 파도에 의한 배의 자연적인 롤링에 채빗줄의 애기 액션이 나오긴 하지만 열심히 흔들어주는 것보다는 조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치낚시 조가의 성패는 부지런함에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이 시간 동안 입질이 들어왔을 때 초리대의 움직임을 보면 살짝 밑으로 더 휘어지든지 10번 중 8, 9회 정도가 이런 패턴이고요. 아니면 갑자기 초리대가 수평으로 펴지기도 합니다. 10번 중 1위회 정도의 패턴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한치가 애기를 감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각적인 챔질 타이밍이죠. 추가로 가장 활발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수심층은 한치 무리의 상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배 밑을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판단하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20m에서 한 마리 잡았다면 다음 폴링 시에는 17m 또는 18m로 맞춰보세요. 이전보다 후킹이 더 세게 들어왔다면 바로 그 지점이 한치 무리의 상단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입질이 없다면 바로 직전 수심층 20m가 한치 무리의 상단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한치 입질은 무리의 상단에서 가장 활발하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단차는 1단과 2단은 60에서 75cm, 2단과 3단도 60에서 75cm, 3단과 원줄 연결 부인 맨도레까지는 15에서 30cm 정도로 설정하여 자작하시면 됩니다. 채빗줄의 보관 방법입니다. 판매 채빗줄이 보관되는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보았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도안을 그린 후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종이의 빳빳함을 높였습니다. 칼로 도안을 오려서 만드시면 됩니다. 상단과 좌측에 일자 홈을 두어 맨도레 또는 핀도레 거리로 사용합니다. 선상에서 편하고 신속하게 풀고 묶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갈치 낚시에서 사용하는 원형 자세를 사용해 보았는데 한치 낚시 채빗줄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원형 자세가 조금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들었습니다. 묶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판매 중인 오모리 리그용 채빗줄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대세로 자리 잡은 한치낚시의 한 방법입니다. 오모리, 우리말로는 추, 봉돌이며 민물 루어 낚시에서는 싱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물 낚시의 루어 채비에는 땡땡 리그라는 명칭이 많습니다. 번지 리그, 텍사스 리그, 프리리그, 다운샷 리그, 카이젤 리그, 와키 리그, 캐롤라이나 리그 등등인데요. 영어 표현인 리그는 우리말로 채비를 뜻합니다.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 사용되는 리그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모리 리그란 추채비 또는 봉돌채비라는 뜻입니다. 오모리 리그 채비줄을 한번 보실까요? 봉돌을 단 핀도레의 목줄을 유동식으로 만들어 끝에 애기를 달아서 캐스팅하여 잡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오모리 리그용 채비줄도 자작해서 사용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자작하지 마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채비줄 꼬임에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채비줄을 구입해서 사용해 봤는데 3번 정도 캐스팅하면 한 번은 꼭 채비줄이 꼬였습니다. 채비줄이 꼬이면 입질은 절대 없습니다. 불안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제품을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채비줄이 정음사의 오모리 리그용 채비줄이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 캐스팅하는 내내 단 한 번의 꼬임만 발생하였고 그것도 급한 마음에 던지다 보니 꼬임이 발생했는데 정말 낚시에만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치용의 3단 채비줄은 기성 판매 채비줄 또는 자작 채비줄을 사용하시면 되고 오모리 리그용 채비줄은 가급적 정음사 채비줄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많은 채비줄을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꼬임이 없는 채비줄은 처음 봤거든요. 이상으로 선상 한치낚시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타입의 이카메탈과 이카스키테 그리고 기타 애기에 대해 알아보았고 거치용과 오모리 리그용 채비줄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과 본편인 선상 한치낚시의 모든 것에 언급되는 내용까지만 알고 출조하셔도 충분한 조과를 올리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선상 한치낚시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